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에는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 중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결정해야 되는 내용 5번 내용 있죠. 예,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하고 지구 단위 계획이 뭔지에 대해서 내용을 배우게 됩니다.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이제 배웠던 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되는 내용들은 우리 시험으로 보면 각각 하나씩이 다 문제예요. 예, 적어도 이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되는 내용이 6번에 있는 이것만 빼고 나머지는 각각 한 문제씩이라 보면 출제 비중은 5문제에서 6문제 정도가 되거든요. 작년하고 이번 주까지 배웠던 내용들이요. 그 중에서 오늘 출제 빈도 100%인 거 하나 찍어 드렸죠. 그리고 두 번째로 또 그 100% 출제되는 게 챕터 7에 나와 있는 지구 단위 계획하고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있죠. 이 파트도 우리 시험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빠지고 출제를 했었어요. 먼저 지구 단위 계획의 의의가 먼저 나와 있는데요. 자, 53페이지에 지구 단위 계획이란 그 도시 군 계획 있죠. 자, 우리 국토계획법에서 사실은 국토를 이용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최상위 계획은 뭐가 있었나요? 광역도시 계획이 있었죠. 이 광역도시 계획의 밑에는 도시군 계획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도시군 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하고 도시군 관리계획, 이걸 도시군 계획이라고 해요. 그래서 미리 있네요, 여기. 그래서 우리 선계획 파트에서 최상위 행정계획으로서는 광역도시 계획이란 말은 이 광역이란 말이 붙으면 한 도시만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적어도 둘 이상이에요. 둘 이상의 도시나 군 지역을 묶어서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걸 광역도시 계획으로 수립했더라면 이 광역도시 계획 밑에는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 이 두 가지 계획을 묶어서 도시군 계획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도시군이란 말은 어떤 지역을 얘기하면 특별시나 광역시, 특별자치시나 특별자치도, 시나 군지역을 도시군지역이라고 하거든요. 곽관할 구역이에요.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은 기본계획으로 수립하고요. 이 관할 구역을 개발하거나 정비하기 위한 좀 구체적인 이 6가지 내용이 들어가는 계획은 관리계획으로 이제 입안을 하게 됐거든요. 다만 이 지역, 군지역에서 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돼요. 자,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은 도시군 계획이에요. 군 계획이란 말은 기본계획, 관리계획, 수립 대상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 이 수립 대상 지역인 특별시나 광역시, 예를 들면 대구 광역시를 예를 들면 대구 광역시에는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은 대구 광역시 전부를 대상으로 수립할까요? 일부를 대상으로 수립할까요?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은 대구 광역시 전부를 대상으로 수립할 수도 있고 일부를 대상으로 수립할 수도 있어요. 단 지구 단위 계획이란 이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 지역만이에요. 일부에 동그라미 쳐주세요. 이 지구 단위 계획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를 대상으로 수립하는 거지 전부를 대상으로 수립하는 계획은 아니에요. 거기 일부 위에다가 전부 X라고 적어두세요. 지구 단위 계획에서 만일에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이란 말이 나오면 전부 또는 일부란 말이 나오면 이건 틀린 지문이에요. 일부란 말만 나와야 돼요. 그러면 이 지구 단위 계획은 그 계획을 수립하는 지역 범위가 좀 넓을까요? 아니면 일부 지역 좀 좁은 지역일까요? 좁은 지역을 조금 더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이라 불러요.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은 범위가 대구광역시 전역은 아니에요.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수립한다고요. 자, 그럼 지구 단위 계획하고 지구 단위 계획고요. 잘 이해 안 되시면 옆에다가 결론부터 딱 말씀드리면 행위 제한을 대폭 완화시켜준다고 적어주세요. 광역은 뭐 또 둘 이상이라 하더니만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은 수립 대상 지역이 여기라 하더니만 지구는 또 왜 범위가 또 일부냐 이렇게
착각하기 쉬워요. 또 뭐 우리 지구 별을 대상으로 수립하는 계획인가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요? 그 지구를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어벤져스에 나오는 그 지구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지구라는 말은 조금은 상세하다는 의미가 있다고요? 예. 혹시 착각하실까봐요? 이미 다 알고는 계시겠지만요.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이 도시군 관리계획을 지구 단위 계획이라 해요. 자, 지구 단위 계획의 수립 기준이나 등은 대통령령으로 전환받에 따라 누가 정한다고 했습니까? 예, 국토교통부 장관 몇 주 거두세요. 광역도시계획 이거 수립 기준 누가 정했죠? 국장이 정했나요?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기준도 국장이 정했죠?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 기준도 국장이 정했죠? 지구 단위 계획 수립 기준 누가 정합니까? 다 국장이 정하죠? 국토계획법에서 어떤 수립 기준, 작성 기준 말 나오면 바로 국장 찍어버리세요. 예, 다른 고민하지 마시고요. 예. 자, 53페이지 보시면 자 그러면 이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라는 것을 지정해야 돼요. 예. 그럼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먼저 용도 지역 중에서 도시 지역에 지정하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있어요. 예. 도시지역의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임의적으로 지정하는 지역이 있고요. 필수적으로 지정하는 지역인데요. 그러면 임의란 말은 지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임의사항이라는 겁니다. 필수란 말은 하에 한다는 거예요. 자, 53페이지 보면 아래에 해당하는 지역은 국장이나 시도의사 시장 군수가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임의적이란 말은요. 자, 1번에 용도지구 있죠. 그리고 이제 칠학지구 같은데 이런 데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어요. 네. 자, 2번, 3번 묶어버리세요. 2번, 이면 제가 미리 정리해놨네요. 개발 예정 지역이라고요. 네. 자, 그럼 이렇게 임의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우리 국토계획법에 따른 모든 용도지구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 임의적으로 지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개발이 예정돼 있는 지역도 이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도시개발구역이나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 대지조성사업지구나 산업단지, 준산업단지, 관광특구와 같은 이런 지역도 개발 예정 지역이다 보니까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어요. 자, 3번의 내용이 중요한데요. 앞으로 개발이 예정되어 있는 지역으로지만 난개발에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조정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 동그라미 쳐두세요. 자, 녹지지역에서 주거, 상업, 공업지역으로 변경의 동그라미 쳐두세요. 그럼 앞으로 이렇게 개발이 예정되어 있으면서 난개발 우려가 있는 지역은 어디냐면요. 개발제한구역이나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조정구역, 공원 같은 데가 이런 게 지정이 되면 이 4개가 지정이 되면 개발이 가능할까요? 개발을 금지시켜버릴까요? 개발을 금지시키거든요. 근데 이게 해제가 된대요. 그러면 이게 해제가 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개발이 가능하거나 예정된 지역으로 바뀌게 되겠죠? 이 난개발 우려가 있다 보니까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도시지역 중에서 녹지는 주거, 상업, 공업지역에 비해서 어때요? 산림이나 나무들이 많거든요. 그럼 이 지역에서는 개발이 잘 안 되거든요. 안 되는 지역이거든요. 근데 이 녹지가 용도 지역이 주거나 상업, 공업지역으로 변경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개발이 가능한 지역으로 바뀌게 되겠죠. 이런 지역에서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 재량적으로 임의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요. 거기서는 중요한 단어가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조정구역, 공원 안에서 지정한다는 게 아니에요. 거기가 해제가 돼야 된다고요. 녹지 지역에서 지정한다는 게 아니에요. 녹지가 주거 상업공업적으로 변경이 돼야지만 지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54페이지에 이제 의무적 지정 대상지역 나와 있을 겁니다. 제가 여기 칠판에는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할까요? 의무란 말은 반드시 지정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정 두 개 헷갈리시는 분은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되는 지역 두 개를 다 기억하시면 헷갈리시면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되는 지역 이거 하나만 정확하게 잘 기억하세요. 네. 자,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 밑줄 그어두세요. 사업이 끝난 후 10년 동그라미 쳐두세요. 그리고 앞 페이지 보시면 아까 정비구역하고 택지개발지구는 개발이 예정된 지역이라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었습니까? 임의적으로. 정비구역 택개발지구 임의적으로 지정할 수 있어요? 근데 임의적이란 말은 지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만일에 정비구역이나 택지개발지구에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이 안 됐으면요. 이때는 사업이 완료되고요. 10년이 경과된 지역은 지구 단위 계획구역 반드시 의무적으로 지정하라고요. 그리고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 거기 위에다가 한 줄 정도 적을 수 있는 공간 됩니까? 아니면 밑에나? 도시개발구역 X라고 적어두세요. 이거 다음 주에 배울 텐데요.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가 되면 앞으로 도시개발구역은 자동적으로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간주를 해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개발구역에서 사업이 완료되고 10년이 경과된 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의무적으로 지정할 필요가 없어요. 네. 이걸 함정으로 잘 냅니다. 이거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에서만 10년이 경과된 지역 사업이 완료되고 10년이 경과된 지역만 반드시 지정해야 되는 거지 도시개발구역은 지정할 필요 없어요. 반드시요. 자, 밑에 보니까 거기 면적이 얼마나 이상이라는 겁니까? 네, 30만 이상 밑줄 그어두세요. 그리고 동그라미 1번하고 2번 묶어버리세요. 자, 일단 가장 큰 전투제권은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이라는 겁니다. 네. 자, 시가조정구역 공원에서 해제되는 지역으로서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요. 네. 자, 녹지가 주거나 상업, 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으로서 면적이 얼마 이상일 때만 30만 제곱미터 이상이라는 거예요. 자, 아까 위에 보니까 이건 뭐고 이렇게 헷갈리기 쉽다고요? 네. 아까 개발제한구역, 도시항공구역, 시가조정구역, 공원에서 해제되는 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죠. 바꿔서 얘기하면 지정을 안 했다라면 그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해야 되는 거예요. 단 여기서 시가조정구역 공원에서 해제되는 지역만 해당이 돼요. 여기다가 시가조정구역 공원 밑에다가 개발제한구역 X라고 적어두세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으로서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반드시 지정해야 된다는 거죠? 아니라고요. 시가조정구역 공원에서만 해제되는 지역으로서 30만 제곱미터 이상이라는 겁니다. 자, 녹지가 주거나 상업, 공업지역으로 변경된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반드시 지정해야 된다는 거죠. 면적이 30만 이상이 되는 경우에만. 이런 식으로 이제 출제원들이 지문을 바꾼다고요. 네. 자, 공법은 중개법 이제 조금 공부해 보셨으니까 중개법이 어떤 과목인지는 대충 감은 좀 잡으셨을 거예요. 말씀이 없으시죠. 중개법에서 점수를 올리셔야 돼요. 중개법 과목이 제일 이제 전형적인 방식이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이거 바꾸는 방식으로 문제 많이 출제하거든요. 근데 공법은 그렇게까지 출제는 안 해요. 다만 이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지역에서 임의적인 지역과 의무적인 지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법에서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이거 제대로 신경 쓰는 이거 하나만 좀 신경 쓰세요. 다른 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래서 위에 거는 뭐고 밑에는 또 뭔데? 이거 헷갈리기 쉬우니까 밑에 있는 것만 정확하게 기억하시라고요. 밑에 있는 제거만요. 그래서 제가 빨간 거로 어디였노? 이거하고
이걸 함정으로 많이 낸다고요? 예. 도시개발구역에서 해제된 사업이 완료되고 10년이 경과된 지역이나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으로서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 의무적으로 지정할 필요가 없다고요? 두 개를 잘 기억하세요. 4월 달에도 결국 모의고사 이거 물어봤죠? 출제원들이 이거 몇 개 낼 게 없어요. 함정을 낼 게. 예. 자, 양가 이번에 보니까 자, 일종 일반 주거적은 도시적 맞습니까? 일종 일반 주거적. 일종 일반 주거적은 왜 지정하죠? 지정하는 목적이? 답이 여러 가지가 나오네요, 여기는. 네, 일반이 나오면 편리란 말이 나와야 돼요. 네, 일반이 나오면 전용이란 말이 나오면 양호란 말이 나와야 되고 일반이란 말이 나오면 편리한, 편리한 주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에 지정하죠. 네. 자, 그러면 1종, 2종, 3종의 차이는 뭐였습니까? 저층이냐, 중층이냐, 중고층이냐 차이였죠. 그럼 일종 일반 주거지역은 저층 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 환경 조성이에요. 그래서 일종 일반 주거지역에서는 4층 이하밖에 건축이 안 돼요. 자, 그럼 일종 일반 주거지역이 지정되면 원래 건폐율은 60 이하에 숫자를 제가 지금 뭐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용적률은 200% 이하 생활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일종 일반 주거지역은 저층이다 보니까 4층 이하 주택이나 이런 것밖에 건축이 안 된다고요? 우리 보통 낮은 주택 있죠? 이게 보통 일종 일반 주거지역 많이 건축이 돼요. 아니면 저층으로 지어야 되다 보니까요. 그래서 여기는 4층 이하의 주택밖에 안 되다 보니까 아파트 건축은 안 되는 용도지역이겠죠. 자, 그럼 일종 일반 주거지역을 조금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여기 재량적으로 지구 단위 개발할 수도 있어요. 네, 얼마든지요. 자, 그러면 일종 일반 주거지역이든 앞으로 도시지역이든 어떤 지역이 개발이 예정된 지역이든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하게 되면 앞으로 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 내에서는 반드시 3년 내에요. 지구 단위 계획이란 것을 반드시 수립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비도시 지역도 일정한 경우에 해당이 되면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어요. 자, 그럼 비도시 지역이라 하면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존지역을 비도시역이라 하죠. 근데 농림이나 자연환경 보존지역에는 바로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는 없고요. 자, 그러면 관리지역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하고자 할 때는 이때는 관리지역은 몇 개로 또 나뉩니까? 3개로 나뉘나요?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존관리 3개로 나뉘죠. 이제 용도지역은 조금 익숙해지셨나요? 다행입니다. 제일 어려워하는 내용인데. 자, 관리지역은 계획관리하고 생산관리, 보존관리 이렇게 3개로 나뉘죠. 이때 관리지역에 만일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하고자 할 때는 계획관리지역 면적이 50% 이상은 돼야 되고요. 나머지 용도지역은 생산관리나 보존관리지역인 경우에만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농림지역하고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바로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는 없고요. 그럼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 보존지역을 뭔가 집중적으로 개발 정비하기 위해서 우리 용도지역 1차적인 용도지역을 행위시야를 좀 더 보충하기 위해서 2차적으로 지정하는 걸 뭐라고 했죠? 용도 지구라고 한다고 했죠? 저 용도지구 중에서 뭔가 좀 집중적으로 개발 정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구를 지정하는 게 있어요. 개발 진흥지구라는 게 있거든요. 개발 진흥지구. 그럼 개발 진흥지구를 지정하고 이 개발 진흥지구 안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어요. 자, 세 번째로 용도지구가 지정이 되고 나면 앞으로 용도지구 내에서 행위시안을 받게 되거든요. 근데 그 행위시안을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하는 이 용도지구에 대해서 비도시역의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어요. 자, 그 내용은 54페이지에 양갈로 2번에 보면 자, 도시지역 외 지역도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는데요. 이때 관리지역에 지정하고자 할 때는 지정하려는 구역 면적의 거기 100분의 50 이상이 계획관리지역 밑줄 그어두세요.
관리지역에 지정하려면 계획관리가 면적이 50% 이상은 돼야 된다는 거죠. 그 표 안에 1번 보시면 계획관리지역 외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포함할 수 있는 나머지 용도지역은요. 생산관리, 보전관리 밑줄 그어두세요. 그럼 결론은 관리지역에 지정하고자 할 때는 계획관리가 50% 이상이고 나머지가 생산관리, 보전관리인 경우 지정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 밑에 동그라미 2번 보시면 개발진흥지구에도 아래 해당의 요건에 해당하면 이거 지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동그라미 3번에 보니까 용도지구 폐지하고 용도지구에서의 행위 제한 등을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하려는 지역도 지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자, 이거 관리지역인데요. 지금 관리지역이 면적이 50% 이상이고 나머지 용도지역이 생산관리나 보전관리지역이래요. 그러면 이 관리지역 안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나요? 계획관리가 50% 이상이면 네.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죠. 자, 여기가 원래는 농림지역인데요.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부지역에는 바로 됩니까? 안 됩니까? 지구단위 계획 바로 지정할 수는 없다고 했죠. 그럼 이 지역을 좀 집중적으로 개발 정비하기 위해서 개발진흥지구란 걸 지정하고 할 수 있다는 했죠. 개발진흥지구란 걸 먼저 지정해주고요. 이 개발진흥지구 안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라는 것을 지정해야 돼요. 자, 그러면 계획관리든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든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하게 되면 앞으로 이 지역 내에서도 3년 내에 지구단위 계획이란 것을 반드시 수립을 해줘야 돼요. 도시적이든 비도시적이든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되고 나면 반드시 3년 내에 지구단위 계획 수립해야 됩니다. 그 용도지역 행위제한 보시면 원래 계획관리지역은 건폐율이 40 이하에 용적률은 100 이하 제한을 받거든요. 예. 그리고 계획관리지역도 원래는 아파트는 건축이 안 돼요. 계획관리지역은 건축의 층수를 4층 이하로밖에 건축이 안 되거든요. 자, 그리고 농림지역은 원래는 건폐율 20 이하에 용적률은 80 이하 제한을 받는 지역이에요. 예. 그리고 농림지역은 원래 농림지역 안에는 공장 같은 게 건축이 안 돼요. 예. 그런데 농림지역에서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게 되면 그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한 번 더 완화를 시켜줘요. 예. 그래서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게 되면 건폐율 40 이하에 용적률은 100 이하 제한을 받는다고요. 이렇게 좀 바뀌게 된다고요. 예. 건폐율 용적률을 조금 완화해 준다고요. 자, 그러면 55페이지 보시면 자,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구단위 계획에는 다음의 사항 중 3과 5의 사항을 포함한 2 이상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있죠. 자, 박스 안에 3번 동그라미 쳐두세요. 그리고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밑줄 그어두세요. 자, 5번에 동그라미 쳐두시고요. 건축물의 용도 제한 밑줄 그어두시고요. 건폐율 55페이지요. 예, 용적률, 예, 높이의 최고한도 최저한도 밑줄 그어두세요. 그리고 3번, 5번 묶어버리세요. 3번, 5번 묶어가지고 옆에다가 필수적 포함사항이라고 적어두세요. (55페이지) 표에 있는 3번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5번의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의 최고한도, 최저한도, 이 6가지 사항은 반드시 지구단위 계획에 필수적으로 포함된 내용이라고요. 네. 나머지 내용은 포함시킬 수도 있고 안 시킬 수도 있는 재량이지만 이 3번하고 5번 사항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 구역 지정에서 지구단위 계획 수립하게 되면 아까 어떻게 해준다고 했습니까? 행위 제한을 대폭 완화시켜준다고 했죠. 자, 그러면 도대체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해서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하게 되면 도대체 뭘 그렇게 완화시켜 주는데 하는 게 우리 시험에서 출제위원들이 물어보는 포인트라고요. 우리 시험에서 물어보는 포인트는요. 자, 그러면 도시적에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해서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하게 되면 다섯 가지를 완화해 주고요. 비도시적은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하게 되면 세 가지를 완화해 줘요. 도시적이 좀 많이 완화해 줍니다. 총 다섯 가지를 완화해 주고 비도시적은 세 가지밖에 완화 안 해줘요. 자, 그 내용은 55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동그라미 2번에 도시지역 내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 적용이라는 말 나와 있나요? 그럼 도시지역에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이 되고 나면 건폐율뿐만 아니라 기타 등등도 완화 적용해 준다는 거죠. 예. 자, 1번에 건축물의 용도 밑줄 그어주세요. 해당 용도 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나 종류, 규모 등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56페이지에 자, 2번에 건폐율 나와 있나요? 밑줄 그어두시고 3번에 용적률 밑줄 그어두세요. 아, 그 용적률이 못하군요. 거기 당해 용도 지역 또는 용도 지구에 적용되는 용적률 있죠? 거기 이거 150% 치워버리시고요. 용적률은 200%예요. 아, 제가 그 숫자를 미리 못 봤네요. 건폐율은 최대 150%, 용적률은 최대 200% 초과는 할 수 없습니다. 자, 4번에 높이 제한 밑줄 그어주세요. 도시적의 개발진흥지구 지정하고 당해 지구를 지구 단위 계획구로 지정하게 되면 건축물 높이, 건축법에 따른 높이 제한을 120% 동그라미 쳐두세요. 건폐율은 150% 동그라미 쳐두시고 용적률은 200% 동그라미 쳐두시고요. 자, 5번에 주차장 설치 기준 밑줄 그어두세요.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 목적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지구 단위 계획으로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 설치 기준은 최대 100% 동그라미 쳐주세요. 주차장 설치 기준을 100%까지 완화해준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도 설치 안 해도 된다고요. 도시계획은요. 네. 단 그 목적이 한옥마을을 보존하는 경우나 그 대구에도 동성로나 그 시내 한복판에 보면 차 없는 거리 있나요? 차 없는 거리는 차가 출입이 안 되죠. 그럼 주차장 설치할 필요가 없겠네요. 이 100%를 완화해줘요. 한옥마을은 왜 주차장 설치 기준 100% 완화해줄까요? 한옥마을 갈 때는 차 타고 가는 거 아니에요? 가마나 말 타고 가야 돼요. 우리 대표적으로 한옥마을 같은 데 있죠. 전주나 이런 데는 주차장 설치 기준으로 100%를 완화해줘요. 네. 그러면 지금 도시적에서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에서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하게 되면 총 5가지를 완화해주나요? 네. 첫 번째로 건축물의 용도에 대한 제한을 완화해주고, 두 번째로 건폐율 완화해주나요? 다만 당해 용도 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최대 한도에 150%까지 완화해주고요. 세 번째로 용적률 완화해주네요. 다만 용도 지역에 적용되는 최대 200%는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자, 건축법에 따른 높이 제한을 완화해준대요. 이때 높이 제한은 120%를 완화해줘요. 다섯 번째로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해주죠. 이 주차장 설치 기준은 최대 100%를 완화해준다고요. 이 5가지를 완화해줘요. 도시계획에서요. 자, 그러면 아까 일종 일반주거 지역은 건폐율 60에 용적률 200이라고 했죠. 원래는 아파트 건축이 안 되는 지역인데 여기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하게 되면 건폐율을 당해 용도 지역의 60%에 최대 1.5배를 완화해준다고요. 150배를 완화해주는 게 아니에요. 60%에 150배를 완화해주면 1.5배를 완화해준다고요? 150%라는 의미는? 그럼 60에 1.5배 완화해주면 최대 90까지 완화해줄 수 있다는 거네요. 예. 용적률은 200에 최대 2배를 완화해준다고요. 최대 400까지 완화해줄 수 있다고요. 그리고 건축물의 용도에 대한 다른 제한에 따라서
아파트 건축이 가능하다면 여기 아파트 건축도 가능해요. 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 안에서는요. 자, 일종 일반 주거지역이 60에 200이었는데 이거 지금 숫자 안개시키려고 그런 게 아니고요. 어떻게 완화해지는지를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건폐율 90에 용적률 400이면 일종 일반 주거지역이 용도지역상 어떤 지역으로 바뀌게 될까요? 거의 상업지역 수준으로 바뀌게 된다고요. 상업지역으로 바뀌게 된다고요. 그럼 엄청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까? 좋아지는 거라고요.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요. 예. 이렇게까지 다시까지 완화해준다는 겁니다. 예. 자, 이제 조금 이해되십니까 이거? 어떤 제도인지? 예. 좋은 제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예, 지구 단위 계획구역. 우리가 그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 용도구역, 개발제한구역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대표적으로 행위제한을 규제를 하기 위한 거지만 그런 규제를 조금 완화해주기 위해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 이런 것들을 지정해요. 예. 그래서 제가 목적을 이제 행위제한을 대폭 완화시켜 준다는 이유가 그럼 우리 시험에서도 물어보는 포인트가 이거거든요. 출제원들이 물어보는 포인트가요. 예. 자, 3번에 보니까 도시지역 외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 적용이라는 말 나있죠? 그럼 비도시지역도 건폐율뿐만 아니라 기타 등등 완화해 준다는 거네요. 1번에 건축물의 용도 밑줄 그어두세요. 땅의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용도나 종류, 규모 등을 완화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 건폐율 각각 밑줄 그어두세요. 해당 용도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150 동그라미 쳐두시고요. 용적률의 200 거기는 제가 제대로 해놨네요. 200% 동그라미요. 자, 그럼 비도시역도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해서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하게 되면 세 개를 완화해 주나요? 네. 첫 번째로 건축물의 용도에 대한 규모 제한을 완화해 주고요. 두 번째로 건폐율 완화해 주죠. 다만 당해 용도 지역에 적용되는 최대 150%를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네. 용적률도 200%를 초과할 수 없어요. 도시적이든 비도시적이든 건폐율의 용적률은 150%, 200%를 초과할 수 없다고 다 기억해 버리세요. 네. 자, 그러면 계획관리지역의 50% 이상이고 나머지가 생산관리, 보존관리면 계획관리지역도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다고 했죠. 네. 자, 그럼 원래는 건폐율이 40인데 여기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하게 되면 40에 1.5배를 완화해준다고요. 그러면 건폐율이 60으로 바뀌게 되겠죠. 용적률은요 100에 2배, 200으로 바뀌게 됐네요. 그러면 그 건축물의 용도 제한에서 계획관리지역이라 하더라도 지구 단위 계획구역 내에서는 아파트 건축이 가능하다 이 내용 넣게 되면 아파트 건축이 가능해요. 그래서 주로 도시지역 외 지역의 비도시지역에 계획관리지역에 주로 이렇게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왜 지정하느냐면 도시지역에서 더 이상 건설이 불가능한 아파트나 연립주택 같은 건 건설하려고 계획관리지역에 많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해요. 자, 그러면 아까 개발진흥지구 지정하게 되면 농림지역에서 건폐율 40에 용적률 100까지 완화해 줄 수 있다고 했죠. 여기에다가 다시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하게 되면 개발진흥지구에서 건폐율 용적률의 1.5배나 2배를 완화해 준다고요. 자, 그러면 건폐율이 60 이하에 용적률은 200 이하로 바뀌게 되죠. 그럼 여기에다가 공장 건축 가능하다 이 내용 넣게 되면 얼마든지 공장 건축 가능해요. 그럼 주로 농림지역 같은 데서 개발진흥지구 지정해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하는 주로 취지는 뭐냐면 주로 농림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작물 같은 거 가공 처리 공장 같은 거 있죠. 농공단지 같은 거 이런 거 조성할 목적으로 지구 단위 계획구역 주로 많이 지정해요. 이제 어떤 건지 취지 대충 이해되셨습니까? 예. 이거 취지 이해하시면 되게 쉬워요. 예. 물어보는 포인트가 이거니까요. 자, 양갈로 5번에 보니까 실효사가 또 나와있죠. 자,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고시일로부터 3년이죠. 이내 지구 단위 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않냐면 3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 밑줄 그어두세요. 다음 날에 동그라미 쳐두세요. 도시지역이든 비도시지역이든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되면 몇 년 내에 지구 단위 계획 반드시 수립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3년 내에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해야 돼요. 만일에 3년이 지나도록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하지 아니하게 되면 3년이 되는 날입니까? 다음 날입니까? 3년이 되는 다음 날이에요.
3년이 되는 다음 날 기지정된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있죠? 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은 효력을 잃게 돼요. 실효된다고요? 네. 자, 지구 단위 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 중에서 주민이 입안 제한할 수 있는 거 맞나요?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내용 중에서 그 주민은 입안권은 직접 없거든요. 그럼 입안권자한테 제한할 수 있는 사유가 4가지가 있었나요? 소련 용산기지만 생각납니까? 그 3번에 있는 기반시설 있죠.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사항 입안 제한할 수 있어요. 다만 이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요. 이게 이제 용산기지 할 때 기예요. 그다음에 그 5번에 있는 지구 단위 계획 있죠. 구역 지정하고 지구 단위 계획 수립 변경에 관한 사항하고 그 용도 지구 중에서 주로 공장이나 이런 것들 주로 집중적으로 개발 정비하기 위해서 산업 유통 개발 진흥 지구 지정하거든요. 그게 이제 그게 산자예요. 그다음에 기존에 이제 용도 지구를 지정하고 나면 용도 지구의 행위 제한을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하고자 이런 경우에도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제한할 수 있어요. 다만 3번에 있는 기반시설 이것만 5분의 4 이상을 동의받아야 되고 나머지 3개에 대해서는 3분의 2 이상의 동의만 받으면 되죠. 지구 단위 계획 구역하고 지구 단위 계획도 주민이 입안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럼 주민이 입안 제한한 지구 단위 계획이에요.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고시일로부터요 5년 이내에 국토계획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 승인 등을 받아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냐면요 5년이 된 날에 다음 날 밑줄 그어두세요. 그리고 다음 날에 동그라미 쳐두세요. 주민이 입안 제한한 지구 단위 계획이에요. 계획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은 효력을 잃게 돼요. 위에는 동그라미 1번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실효된 사유고 동그라미 2번은 주민이 입안 제한한 지구 단위 계획이 실효된 사유예요. 단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든 지구 단위 계획이든 이게 실효되는 그 날짜는 그 해당 연도의 다음 날입니다. 다음 날. 아까도 앞 시간에도 뭔가 하나 그 실효되는 사유가 있었나요? 도시군계획 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나도록 사업 시행되지 아니하면 20년이 되는 다음 날이죠. 그래서 우리 공법에서 뭔가 실효된다, 해제된다 이런 얘기 나오면 다 다음 날이라는 단어를 잘 찾으셔야 돼요. 다음 날요. 숫자는 맞게 준다고요. 근데 다음 날이라는 단어를 놓치면 문제가 틀려요. 다음 날이라는 단어를 잘 찾으셔야 돼요. 뭔가 효력을 잃는다, 실효된다 말 나오면요. 여기서 이제 뭐 말하는지 대충 아시겠습니까? 어떤 취지인지. 그러면 이거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매일 정리부터 6번 문제 보시면요. 작년에는 우리 출제원들이 우리 수강생들을 약간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와, 이런 문제를 그냥 그저 던져줬던 문제예요, 사실은 이거. 자, 국토계획 및 이유에 관한 법령상 그 아래 내용을 뜻하는 용어 물어봤죠. 작년에 출제했던 문제인데요. 자,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전부입니까? 일부입니까? 일부예요. 토지 이용을 합리하고 기능을 정리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으로 계획적 관리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은 바로 지구 단위 계획이죠. 지구 단위 계획에 의해요. 그래서 또 지구 단위 계획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전부란 말이 나오면 안 돼요. 절대. 일부란 말만 안 된다고요. 그냥 그저 던져주는 문제잖아요. 제발 맞춰달라고 출제원들이. 이런 문제는요. 자, 7번은 28회 때 출제했던 문제인데요. 이제 대표적으로 나오는 유형이 이런 식으로 나와요. 지구단위 계획 문제 나오면요. 틀린 거 찾고 있죠. 자,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에 대해서 지구단위 계획 구역 지정할 수 있는 거니까 임의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 거 맞죠? 관광특구 지정할 수 있는 지역 맞아요? 아까 그래서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되는 지역은 2개거든요.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로서 사업에 완료되고 10년이 경과된 지역. 그다음에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시가조정구역 공원에서 해제된 지역이거나 녹지가 주거상업공업적으로 변경된 지역으로서 30만 제곱미터 이상이죠. 그건 반드시 지정해야 된다는 거죠. 광역특구는 임의적 지정된 행성이 맞아요. 자, 도시지역 외 지역도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될 수 있습니까? 비도시역 얼마든지 지정될 수 있죠. 자,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차량 진입 금지 구간을 지정한 경우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 설치 기준은 최대 100%까지 완화 적용할 수 있습니까? 3번이 답이네요. 4번이 답이네요. 자, 3번을 제가 안 읽었군요. 자, 건축물의 형태나 색채에 관한 계획도 지구 단위 계획 내용에 반드시 포함되는 겁니까? 포함될 수 있다는 겁니까? 아까 반드시 포함돼야 되는 내용은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의 최고한도, 최저한도 이것만 반드시 포함돼야 되는 거고 나머지 내용은 포함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내용 맞아요?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하게 되면 왜 건폐나 용적률, 높이 제한 이런 것들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까요? 그 내용에 행위제한을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따로 용도 지역이나 지구 규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지구 단위 계획 내용에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내용을 포함시키라는 거예요. 자, 5번에 주민은 시장 또는 군수에게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에 대해 위반 제한할 수 있죠. 자, 다만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위반 제한할 때 저 주민은 그 토지 면적의 얼마 이상 동의받으라 했습니까? 지구 단위 계획 구역. 금방 했는데 또 헷갈려요? 도로 같은 거 설치하려고 할 때만 5분의 4 기반시설. 나머지는 다 3분의 이상이에요. 같이 기억하세요. 예. 자, 오늘 했던 내용 그나마 조금 따라오시겠습니까? 예, 다행입니다. 예. 국토계획법 그 계획 파트가 이제 끝났고요. 예, 다음 주에 하는 건 이제 국토의 이용 파트였어. 예, 이제 개발행위 허가하고 그다음에 개발 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개발행위에 따른 이제 기반시설 설치 파트까지 해서 끝내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는 저 도시개발법 있죠? 도시개발법 초입부 아파트까지 해서 들어가려고 하고 있고요. 다음 주에는 거기 복습에 오시려면요. 예습에 오시려면요. 80페이지까지 해오세요. 공법 조금 감이 잡히십니까? 2차 과목 중에서 제일 어려운 과목인데 다행입니다. 그래도 표정들을 보니까요. 고생하셨고요. 1교차 심한데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